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1호 강의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은 질문한 것을 적답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덕구입니다. 언제나 밝음으로 화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태어날 때 기쁨 주고 축하받는 일인데 몸을 바뀔 때는, 즉 돌아가실 때는 고통과 슬픔, 어떻게 하면 가는 분, 보내는 분의 마음 정리를 어떻게 할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세월이 가스가 아니라 때로는 나이가 어려도 우리가 먼저 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때 마음 정리를, 예를 들어서 보내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되고 가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좋은 질문 하신데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자, 돌아가시는 분, 가족, 이제 옆에서 보내는 분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이렇게 오늘 밤새 안녕할 수 있다 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첫 번째는 지나온 날 이렇게 참회를 하셔야 돼요. 나름대로 뭐 잘한다고 했지만 이게 잘못 지금 했던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분하고 내하고 내 편이 이게 사실은 한 몸이고 하나, 이런 생각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일단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분이 곧 난데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구나 하고 참회를 하시고, 두 번째는 더 잘하도록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칭찬을 많이 해드리지 못했구나 하고 참회를 하시고, 세 번째는 이렇게 함께 해준 것에 이렇게 고마운 표현을 많이 못했구나 하고 이걸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먼저 보내는 분은 참회를 하셔. 내가 한 몸인 줄 모르고 그냥 상대라는 생각만 했구나. 우리는 왜 한 몸이냐면 서로 연관되어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고. 그래서 그걸 깜빡한 거를 참회하고, 그리고 이분하고 내가 살면서 상대가 더 잘하도록 하려면 이거는 반드시 더 잘하는 방법은 이렇게 칭찬해가지고 길을 살려서 운을 좋게 해야 돼. 이걸 이제 많이 못했으니까 요걸 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함께 해줘서 요 함께 해준 덕분에 나도 할 수 있었거든. 나도 할 수 있었고 그분이 또 해준 것이 있다고. 이런 것에 다 고마운 표현을 많이 못했고, 뭐냐면 뭐 가족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런 말을 잘 안 했단 말이야. 당연히 생각했다고. 당연한 건 없는데 왜 공짜도 없고, 이게 요만큼이라도 뭐 고마운 표현을 자꾸 해야 되거든. 예를 들면 고마운 것 중에 제일 고마운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밥을 같이 먹어준 게 제일 고맙다고. 이거 사람들 잘 몰라요. 이게 여러분들은 이게, 저는 이제 혼자서 생활을 오랫동안 해봐서 밥을 함께 먹어준 게 그렇게 고마워. 이거는 경험 안 한 사람들이 잘 모를 거예요. 혼자 있으면 반찬 3개 이상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밥 먹는 것보다 거의 다 때운다고. 그런데 옆에 한 분이 있으면 따뜻한 밥을 하기도 하고 반찬을 하나 더 하기도 해요. 왜? 그분 생각해서. 그럼 그 덕에 자기도 따뜻한 밥 먹고 반찬 하나를 더 먹게 되니까 순전히 이분 덕분이다. 이런 걸 꼭 알아야 된다. 그리고
같이 살면서 제일 먼저 이분하고는 인연의 고리가 있어요. 인연의 고리. 그렇지 않으면 못 만나요. 부부로서. 가족으로. 그럼 이 인연 고리를 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못 하고 그냥 만났으니까 사는갑다 하고 살았다. 이제 이런 것도 참여를 하셔야 돼요. 그 인연 고리를 풀어야지 다음에 또 만나도 좋은 관계가 된다. 왜냐하면 만나면 쉽게 말하면 이 인연 고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번에 원수로 만나서 인연을 풀려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서로 원수로 만나서. 근데 그 끝은 풀기 위해서 오는 거라고. 예를 들면 내가 이 원수를 복수하러 오는 것 같지만 그 복수한다는 마음속에는 풀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으니까 인연고리를 꼭 풀기 위해서 만난다는 걸 알고 그 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더 꼬이도록 한 게 있으면 참여하고 지금이라도 풀려고 하라고. 풀려고 하는 거는 오직 제 책임입니다 하고 참여를 해야 돼. 제 책임입니다. 요렇게. 그래서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덕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꼭 먼저 참여를 보내는 분은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시는 분은 지금까지 도와준 하늘, 땅, 그 다음에 사람들, 그 다음에 생명체들.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감사드리고. 이걸 지금 가시는 분은 하셔야 돼. 첫 번째 요걸 하시고, 두 번째, 죽으면 어떻게 되나. 요 공부를 해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딱 알고 가셔야 돼. 예, 여러분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 질문을 죽어보면 안다 이렇게 말하면 딱 맞는데 죽어보기 전에도 알아야 돼요. 요거는 죽으면 이렇게 이 몸에서 기운이 나간다는 거죠. 기운이 나간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기운이 나가기 때문에 손이 못 움직여. 눈이 있는데 못 봐. 이렇게 바르게 알아. 기운이 난 요 기운을 혼이 나간다 이렇게도 말한다는 거예요. 이름을 뭘 하든 간에 일단 나간다는 걸 알아라고. 그러면 나간다는 거지 죽는다는 게 아니라고. 이걸 꼭 알아야 해. 나가서 뭐하냐. 나가서 여전히 살고 있다고. 이걸 꼭 알아야 돼요. 나간 거라서 죽은 게 아니고 여전히 살고 있다고. 이걸 꼭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살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알아야 돼. 미리. 이때는 전부 다 생각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걸 꼭 알아놔야 돼요. 예를 들면 이게 몸뚱이가 있을 때는 아들 생각해도 아들 집까지 가려면 몸뚱이가 가야 되니까 차를 타고 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가다가 아이고 안 가야 되겠다고 돌아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딱 몸에서 나왔을 때는 요게 생각에서 바로 즉시 도착이 돼. 내가 예를 들면 아들 생각한다 그러면 벌써 아들 몸에 벌써 들어왔어. 아들 몸까지 와 있어. 아들 앞에 와 있다고 생각해본대. 이게 미국이 됐든 아프리카 됐든 아무 상관없이 1분이 안 걸린다고요. 미국이고 아프리카 아무 상관없이.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로 그 다음에 이렇게 영혼이라고 이러면 이게 혼이 몸에 딱 오면 어떤 일이 있는가 미리 알아야 돼요.
혼이 몸에 오게 되면 이 몸은 37도 가까운 온도가 필요한데 이 혼은 온도가 37도가 아니라 뻥이에요. 쉽게 말하면. 온도가 없으니까 이렇게 몸에 딱 들어오면 여기 얼음 덩어리가 하나 딱 온 거하고 같아. 이렇게 알고 있으면 쉬워요. 얼음 덩어리가 여기 하나 떠 있으면 여기가 서서히 마비가 돼. 순환이 안 된다. 그래서 순환이 안 되니까 몸이 아프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 아프다고 또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으면 또 여기 사진 찍을 때는 여기 없어요. 또 이쪽 가품 쓰니까 없어. 그 찍어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아프다 그래. 그럼 또 여기 또 있어. 그럼 여기 또 찍으러 가. 그럼 또 없어. 그럼 찍어보면 또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미리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몸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지. 왜냐면 생각하면 가쁘니까 생각을 통제할 수 있어야 돼. 자기 생각을. 그러려면 생각을 통제하려면 이게 무심에 있어야 돼. 무심에. 딱 무심에 있어야서 통제할 수 있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제일 중요한 게 무심 공부를 해야 돼. 무심 공부. 이게 제일 힘드는 건데 이걸 몸뚱이 있을 때 연습해 놓으면 오히려 쉬워.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리면 여러분 쉬울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뭐 경주에서 오시는 분 성치양님이라고 목발 쥐고 오셨잖아요. 이번에는 막 목발 놔놓고 막 좋아져가지고 막 이렇게 그분이 그게 내편님, 우리는 남편을 내편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는데 내편님이 전부 다 해주다가 주로 부인이 내편님이 돌아가시면 그 다음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 내편님이 오랫동안 병원에 계셔서 병수발을 그 목발 짚고 병수발을 3년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내편님이 이제 이렇게 몸에서 나왔으니까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마누라를 보니까 이게 마누라 혼자 몸도 아픈데 뭘 하겠냐고 이제 걱정이 되니까 내편님이 부인 집에 오가지고 부인께 있는 거죠. 왜 걱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부인이 이렇게 얼음이 하나 오가 있으니까 계속 잠도 못 자고 아프고 뭐. 그래서 이제 저를 만나러 오셔서 제가 이제 그래서 내편님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하고 내편님하고 제가 소통해서 이렇게 설명해 줘서 예, 오히려 도와준다고 계시면 이게 37도 정도 온도가 있어야 되는데 온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오히려 건강이 나빠지고 잠도 못 자고 뭐 하는 일은 안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 드리니까 내편님이 지금 이게 극락대전에 계시면서 무심 공부를 하고 지금은 이제 편안한 무심에 있으면 뭐냐면 어떤 분별을 안 해서 편안해요. 이 편안한 기운이 부인한테 가는 거예요. 지금 부인 잠도 잘 자고 장사도 잘하고 이렇게 이제 바르게 알고 도와주는 공부를 가시기 전에 해야 된다고. 예, 기본 공부예요. 이런 기본을 모르면 예, 이런 기본을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돌아가시기 전에 뭘 하냐면 죽을까봐 보이지 않게 두려움이 있어요. 예, 죽을 수가 없는 줄 모르니까 몸에서 나갈 뿐이지. 그래서 이런 공부를 가시는 분은 꼭 기본적으로 하시고 보내는 분도 뭐냐면 죽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죽는 것이 아니다. 다만 몸만 바꿀 뿐이다. 옷 바꿔 입는 것 같아. 그래서 보낸다 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고. 넌 함께 계신다. 근데 함께 내 몸에 가까이 있으면 내가 이제 오히려 잠을 못 자고 어려워지니까 이때 이제 예, 우리 덕분 스쿨에는 이게 덕분 스쿨에 입학해서 예, 오히려 극락대전에 계시면서 공부하세요 이런 걸 많이 해드리고 있다. 그럼 여기서 편안하게 계시면 자식들이 잘 풀리고 또 가족들도 잘 되고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알으라고 안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시는 분은 이건 중요한 거라 이렇게 표시를 해줄게요. 이게
금전 관계나 재산 관계 이런 거를 반드시 미리 이야기해야 돼. 예를 들면 보험을 뭐를 들었다든지 돈을 누구를 꾸어줬다든지 혹은 내가 못 갚았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걸 정확하게 안내를 해줘야 돼. 이런 걸 안 하고 돌아가셨다가 보니까 돈을 받으러 왔는데 돈 꾸준 줄 모르니까 아유 우리 남편이 그 돈 꾸준도 안 하던데요. 이런 이제 서로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돈을 받을 게 있는데 이런 뭐 무슨 받을 이런 무슨 그게 없으니까 가서 받아오지도 못해. 그때 분명히 줬다 하던데 이렇게 하고 마는 거지. 이런 게 있다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금전관계, 재산관계는 정신이 또록또록 할 때 미리 다 하셔야 돼. 이런 것도 가시는 분이 해야 될 일 중에 아주 중요하다. 이런 기본은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돼요. 기본.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해야지 돌아가시도 안 복잡. 특히 재산을 제대로 정리 안 해가지고 장례 치르는데 보면 폐가 갈려져 있어. 뭐 돈 챙기려고. 아 그런 거 제가 몇 번이나 봤는데 마음이 막 쓰리고 아프더라고. 그거는 자식 원망할 수도 없어. 왜냐하면 가시는 분이 교통정리를 다 안 해놨다 소리거든. 이런 것도 미리 해야 돼. 미리.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유 설마 내가 아직은 뭐 끄떡없다고 미리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누가 보장하냐고 밤새 안녕하는 거라.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가 오늘 가더라도 하고 정리가 돼 있어. 그래서 그런 거를 나도 갈 수 있다고 하고 준비하셔야 된다고. 되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뭐 하는데 옛날 어른들 하는 거 이랬어요. 눈을 못 감는단다. 그 사람 보고 가야 된다. 이런 게 뭐냐면 고리를 풀어야 간다 소리거든요. 그 사람 올 때까지 뭐 눈을 못 감고 있다고 빨리 와라. 뭐 네 봐야 된다. 이런 게 맺힌 걸 풀어야 된다 소리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도 우리가 들은 경험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내는 분과 가시는 분이 그 4-5가지는 기본적으로 실천에 옮기면 좋겠어요. 네. 도움이 됐어요? 덕구입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